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조아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벌칙은 네. 건장한 남성에게 손목 세게 맞기. 엄청 세게요. 제가 몇 이 대요? 빨개진 몇 대요? 거를 이렇게 딱 증명하겠습니다. 세대. 세대. 네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되게 상투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풋풋하는 것 똑같아요. 같잖아요.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안쌤한테 오늘 많이 주세요. 네, 노력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교육을 지원하고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 이것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모르겠습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재한 네. 씨가 말한 대로 좀 정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 5글자인가요? 그건 맞춤 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네.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맞춤 보육 제도. 아, 이런. 맞춤 정답은 맞춤형 보육제였습니다. 정말. 아쉽게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써 있는 대로요. 한마디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에서 맞벌이 부부는 좀 더 길게 봐주고 외벌이 부부는 좀 짧게 봐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이렇게 이쪽에 세이브한 걸 저쪽에 넣겠다라는 그런 네네네. 식의 개념인데 그래서 찬성 반대가 되게 극명해요. 당연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좋아하고요. 외벌이 부부들은 반대하고. 사실 외벌이 부부도 좀 오래 맡기고 싶은데 뭐 3시면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정부에선 또 이걸 하자고 그러고 어린이집 자체에선 또 반대하고. 뭐 그래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타인에게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잡은 이익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네, 네, 너무하네요. 역시 문제 속에 답이 그 있어요.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요? 아르키미데스가 나에게 이것만 주면 지구를 들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5초 카운트. 불안한데요? 자, 그럼 문제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과연? 정답입니다. 힌트로 그냥 답을 알려주셨네요. 아르키미데스가 이제 지구만한 지구보다 긴 지렛대를 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영어를 사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주로 이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억 원이 있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가 올라서 네. 11억 원 했으면 1억 원을 벌잖아요. 근데 이제 10억 원에 내가 10억 원 어디서 빌려가지고 20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네. 그 다음에 10%가 오르면 2억 원을 벌죠. 근데 내가 10억 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쳐도 5천만 원 지불한다 쳐도 원래 1억 원 벌 거를 1억 5천만 원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쌓여지면 지렛대처럼 내가 작은 힘으로도 더 큰 걸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본을 좀 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아, 빌린 돈을 투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뭐야? 깨달음의 웃음이죠. 그렇죠. 은행의 자본구조 위험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우리 공유권에서 네, 유명했기 네, 때문에 네, 좀 네, 알 것 것 같긴 같기도 한데. 한데. 이게 어떤 용어, 알파벳 용어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ROE인데 ROE 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험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ROE는 뭐예요? 저거래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아, 그게 ROE예요? 네, 네. 근데 시연생 힌트 좀 주세요. 네. 저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알파벳 세 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은행 같은 걸 얘기해요. 과자 영어로 뭔지 알아요? 과자. 과자. 비스켓. 어, 어려워지는데?
고양이만 빼면 고양이를 떼야죠. 그렇죠. 고양이만 빼면. 고양이를 부탁합니다. 아, 두 분 고양이를 힌트 부탁하면 주는 되는데. 수준이 정말 날이 갈수록 기가 막혀요. 자,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BIS. B-I-S. 과연? 과연 OER, BR. 자, 와, 근데 두 분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갈수록 이게 유지하는 도전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뱅크런이라고 그 이자를 그 예금을 맡겨둔 사람이 갑자기 다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원래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해 주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은행이 안정성이 있다. 그거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BIS 비율이라고. 네. BIS가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예요. 그러니까 세계 결제 은행 같은 건데 모든 은행의 은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제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은 요 정도 한 8%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그 당신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현금으로 그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높아지면 은행들은 부담이 되는 거고 낮아지면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은행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중국 유교의 근본 문헌인 땡땡은 옛 중국의 성인 공자의 말을 그의 제자들이 옮겨 엮은 책이다. 야, 이건 이 뭐, 책은 이거 무엇일까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뭔 것 같아요. 약간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문어. 뭐뭐. 사실 그 사서삼경 할 때 사서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4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 얘기하신 논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학 이런 것도 있고 맹자, 중용, 맹자, 중어. 중용 요 4가지 중에 있습니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자, 5, 4, 자, 정답. 1, 정답. 논어. 논어. 과연? 정답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선생님도 그 현혹되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자기만 저 설명이 너무 저렇게 간단해서요. 중국의 성인 공자의 말을 그의 제자에 옮겨준 책은 저것뿐만 아니라 네. 대학도 저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라고 해도 뭐 저 설명 자체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개 얘기했잖아요. 네. 그중에 그 공자랑 관계가 없는 게 딱 하나예요. 어떤 거요? 뭐겠어요? 맹자. 맹자겠죠. 네. 그거 맹자가 썼고요. 네. 요 2가지는 맹자의 말을 제자가 기록한 거고 중용은 맹자의 손자뻘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손자인 자서라고 이 사람이 어떤 저작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국내 팬덤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 땡땡가 지난 2014년 이후 1년 9개월 만에 국내 프리미엄 폰 시장에 복귀한다. 땡땡은 일본의 전자업체로 가전제품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너무 두 글자. 너무 쉽네요. 일본의 그죠, 전자업체. 예. 넌 몇개 나디니? 없어요. 내지니? 네.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일본의 대표 전자업체 네. 소니. 소니. 예. 정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면 4문제를 총 맞춘 거죠? 네.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때요? 너무 힌트를 잘 주셔서 제가 잘 이 두 맞출 수 분이 다 있었고. 했죠. 네, 그리고 네. 문제도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맨날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난이도. 난이도는 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하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네. 여기 사람들이 맞출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게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야, 너무 문제 속에 답이 있으면은 문제로서 조금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재한 씨 뭐게요?
무궁화요. 네,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무궁화가 나라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는 오. 국회에 오. 법안 처리 지연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 법안 지연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애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당연하게 무궁화가 나라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우리 아연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무궁화가 가능적으로 누구나 우리나라 국화라는 걸 알고 그쵸.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랬고. 네. 뭐 태극기는 국기, 무궁화는 국화, 국화.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는 우리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무궁화가 국화가 아니라는 얘기 왜 네.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예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꾸준히 나왔던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 국기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태극기, 무궁화, 뭐 국기에 대한 경례들 그런 것들이 그 공무원 면접이나 이런데 다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국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국화가 아니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점에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죠, 이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가 네. 무궁화? 국화 아니었어? 어허. 딱 이런 어조가 딱 느껴지는 네. 물음표가 쫙 방점에 찍혀 있잖아요. 아하.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 무궁화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20대 국회 들어 다시 물꼬를 텄다. 네. 자, 이 중요한 건 다시 물꼬를 텄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지금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무궁화를 국화로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각자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각각 지금 여당 야당에서 다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계속 그 비슷한 법안이 19대까지 8건이나 발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밀린 현안이라든가 의원들의 무관심 탓에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 국화가 아닌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도요. 사실은 그 늑장 행정 때문에 무궁화가 일반 꽃으로 이제 그 기다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얘기들은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얘기들을 좀 가름하고요. 찬성과 반대 입장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찬성의 그 반대 의견을 일단 보시면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겠다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네. 좀 상상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의견들이 국화를 지정하는 과정인 만큼 다른 꽃들도 후보군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네. 또 예전에는 또 그 18대 국회에서는요. 네. 특정 품종을 국화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향후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19대 국회에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입법례는 없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뭐 찬성하는 의견은 홍 의원이 이제 발의한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란 꽃 자체가 우리나라 꽃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고 애국가 사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화로 지정 못 받은 건 잘못된 일이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갈려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 보고 느낀 게 있나요, 좀? 첫 번째 기사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네. 밀린 현안이나 위원들의 무관심 탓에 관련 상임위원회나 뭐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뭐 6건이나 발의가 되는 이 오랜 시간 중에서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지 네. 그런 배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좀. 좋은 얘기 해줬어요.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자는 법안이 지금 16대부터 나왔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국회가 20대니까 16년 동안 얘기만 하다가 말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6대부터 19대까지 일단 8건. 한 번 나왔을 때 뭐 한두 건이라고 치면 거의 매번 회기마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굉장한 반대에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건 한마디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늑장 행정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좀 저절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일단 근데 그런데 좀 지금 국민들 누구나 애국가 뭐 무궁화가 당연한 국가, 국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법적으로 규정을 꼭 해야 하나요? 약간 그게 좀 떠올릴 수 있으면 법적으로 좀 통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축구 뉴스를 볼 때도요. 네. 무슨 그 카더라 통신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오피셜이야? 네. 라는 그런 말 쓰잖아요. 그쵸, 오피셜이 아니냐. 오피셜이야 그 얘기? 이런 것처럼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그런 권위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징성도 강해지고 좀 더 그 나라 사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나라의 경우가 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도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나 꽃 등이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나요? 네, 그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네. 정말 잘 아는 다른 나라 네. 그 국화 네. 딱 뭐가 있을까요? 장미. 장미 어디요? 프랑스. 프랑스의 장미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베르사유의 장미. 그럼 만화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델바이스 네. 그 어. 사운드 오브 뮤직에 예.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그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걸 그 표현하는 의미에서 에델바이스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스위스 국화이면서 오스트리아 국화예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도 딱 국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벚꽃이 벚꽃. 사쿠라 해가지고 벚꽃이 국화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무궁화처럼 딱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매화나 모란이 또 국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다르대요. 그 주화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바뀐다고 그래서 사실은 딱 지정된 데도 네.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그게 뭐 어디 외국의 입법례처럼 하기에는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매하네요. 일단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학생? 두 번째 기사에서는 네. 특정 품종을 국화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향후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다른 꽃을 국화로 지정한다는 걸 상상했을 때 네.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 왜 다른 꽃을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근데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무관심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국회가 한다고 말만 하고 4년의 시간만 끌다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안.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그래요. 근데 일단 눈에 딱 보이게 우리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네. 가령 국회의원 특권을 좀 줄이자는 건 매번 국회 초기 때마다 나오는데 항상 안 되고 끝나는 게 네. 대표적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데 민생 법안들 같은 경우가 정쟁에 묶여가지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사실은 처리가 지연돼서 좋은 법안은 뭐 예전에 우리 필리버스터 기억나시죠? 아, 테러 방지법 할 때 네. 필리버스터에서 그건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뭐 그런 거 몇 개 외에는 보통은 뭐 필요하니까 그런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심사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전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늑장을 부려서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 이제 좀 국민들의 좀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게 가끔은 있습니다. 약간 이게 국회의원분들께서 이게 정작 처리되는 것에 외에는 조금은 무관심해질 수 있는 이런 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로잡을 방법이나 그런 건 좀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맞아요.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진 어떤 면책 특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여론이죠. 여론. 네, 표죠, 표. 네, 표를 가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무궁화 법안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통과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아주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만이 좀 답이 아닐까 생각을 아하, 하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아연 학생은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도 선생님 생각과 이제 동일한 생각인데요. 우리 국민부터가 취준생들 먼저 지금 이제 처리돼야 될 법안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우리끼리라도 뭐가 중요한지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네. 통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국회의원 분들께 보여주는 게 어떨까. 네.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를 공개해 볼까요? 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실전 면접이거든요. 네. 처리해야 할 법안은 줄 서 있는데 과연 민생 법안보다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야, 어렵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이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중요성을 제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가 보편성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예전부터 좀 주입된 어떤 사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를 봐서 이 반대 의견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의견을 좀 적절히 합의점을 찾아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빠르게 처리돼야 하는 민생 법안을 뒤로 하고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거는 약간 중요한 법안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논거로 든 게 네. 찾아보니까 뭐 주입된 사상이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건데 네. 실제로 그렇게 동의를 하세요? 자기 스스로는? 저는 무궁화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당연히 국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반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변에서 보이지도 않는 꽃을 왜 국화로 굳이 법으로 지정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지금 논거가 뭐냐면 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해서 난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쓴 거거든요, 논거가. 네. 그럼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의견도 아닌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꼭 먼저 처리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이 무궁화를 법안으로 지정하는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일 바에는 민생 법안을 먼저 빠르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뭐 국민 여론 조사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펼치기에는 조금 그렇죠. 무궁화 때문에 국민 여론을 조사하기엔 좀 네, 네. 다른 여론을 조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기 의견은 뭐예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민생 법안부터 우리 삶에 밀접한,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진짜 취준생 일자리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저출산 문제라던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밀접한 우리 삶에 연관이 있는 민생 법안을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지 왜 반대 의견을 찾아보니까 어쩌고 해서 자신의 의견도 아닌데 굳이 네. 그거를 앞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방향으로 정한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근거가 지금 인터넷 댓글이잖아요. 아, 그게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인터넷 댓글이긴 하지만 국민의 여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조그만 소수 의견을 갖다가 그 그 부분은, 통계상 이러니까 해야겠다라고 논거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다수 네. 의견이 있는데. 그 여기까지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어떤 의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화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봐라 이런 건 사실 사기업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2015년도 16년 초반에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출제된 실제로 뭐 그 애국가를 좀 써봐라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국가인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있어서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던져봤어요.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렇다라는 부분이 분명하면 좋은데 네. 아까처럼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이 원한다는 것이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기사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다음에 뭐 누구 아이디 누군 이렇게 얘기했고 아이디 누군 이렇게 얘기했다. 예. 그게 우리의 대중적인 생각에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 논거를 드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돼서 네. 그 통계적인 논거를 들려면 다수의 논건 이거고 소수는 이건데 다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은 이 쌤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내 생각을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느냐, 예.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딱 인식을 했는데 맞아요. 막상 이거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강조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뒤로 보내서 이거를 구조를 어떻게 배치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부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쌤을 듣고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약간 좀 위험한 주제일 수 있는데 네. 아까 우리 무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른 꽃과 비교를 해봐야지 왜 그거 무조건이냐. 사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무궁화가 우리나라 상징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령 무궁화라는 말 자체가 무궁 뭐 영원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조선 민족이요 무궁화라 뭐 그런 거랑 연합이 돼서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좀 배제하고 그렇다면 새로운 꽃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화로 무궁화 말고 어울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사실 논리성 플러스 창의성을 같이 시험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MC는 어렵네. 저는 국화를 추천합니다. 국화. 일단은 라임이 사실 좋아서 선택을 해봤는데 그런 거군요. 농거를 들자면 국화는 예로부터 사군자로서 우리 조상들이 늘 닮고 싶어하던 대상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떤 그 추운 가을쯤에 피는 그런 기상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사실은 무궁화가 좋지만 굳이 추천을 해보자면 국화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연 학생은 어떤가요? 저는 민들레꽃을 국화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좋다.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토종 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흔히 볼 수 있고 어릴 때 이 민들레 씨앗 한 번 안 물어본 사람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런 그러겠죠. 보편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민들레로 생각해봤습니다. 감동적이군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우리 태연 학생. 개나리입니다. 영춘화라고도 불리는 개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꽃 중 하나이며 무궁화가 역사와 순환을 함께한 꽃이라면 개나리는 오래전부터 서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생활을 함께한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화병보다도 검은 토기 및 항아리와 잘 어울릴 정도로 한국인 정서에 부합하는 꽃입니다. 유실 학생, 매화꽃.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아하.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민초를 표현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할 수 있다는 희망,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절개, 희망과 절개 이 두 가지를 매화가 표현하고 국화가 되어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혜 학생,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덕분에도 익히 인지도가 있는 꽃입니다. 야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한과 어를 깊이 담고 있는 진달래꽃을 추천합니다. 온유 학생,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태양처럼 뜨거운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얼과 혼과 우리나라의 남다른 정과 공동체 의식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다혜 학생 의견에 다혜 저도 학생. 비슷한 생각이어서 공감을 네. 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친숙하고 역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쌤 베스트 댓글 한번 선정해 볼까요? 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창의성 플러스 논리성도 같이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라고 했는데 또 감성적인 면도 같이 보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저는 태연 학생을 뽑겠습니다. 태연 학생. 네, 그래서 일단 한국적 정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나리가 오래전부터 서민들 사이에 우리의 생활을 함께한 봄을 알리는 꽃이다라고 해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알리는 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태연 학생의 이런 어떤 논리 플러스 감성이 좀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태현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무궁화의 나라꽃 지정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 정리가 그래서 두 가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무궁화에 대한 거는 그 공짜 붙은 데 있죠. 공무원, 공기업. 네. 이런 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국가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애국가라든가 뭐 국화라든가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지 최근에 문제들이 나오니까 네.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해 볼 건 그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라고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처리돼야 될 것들이 과연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연 학생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 이런 이슈가 네. 사회적으로 어떤 점을 시사를 하는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무궁화가 왜 국화로 인식되어 왔는지 그 배경이 뭔지는 저희가 취준생 입장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좀 이번 방송을 추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